네, 전일장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신중함을 강조했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 발짝 더 물러서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따라서 미국 증시도 하락한 가운데 전일장 국내 증시도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안에서 자금이 쏠렸던 종목들은 어떠한 종목들이 있었을지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특징 종목들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기아와 이수스페셜티케미칼 이렇게 5가지 종목군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선 어제 반도체 투톱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SK하이닉스가 4% 넘는 강세를 기록하며 마무리 지었는데요. SK하이닉스는 4.31% 상승한 14만 8천 원을 기록했고요. 삼성전자는 0.13% 상승하면서 강보합권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투자 심리를 개선을 시켰던 자극을 했던 요인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특징주에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현대차와 기아는 최근에 질주를 하다가 어제는 현대차와 기아 일제히 조정을 받으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현대차는 1.05% 하락, 기아는 5.66%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2차전지 종목들 전체적으로 최근 시장에서는 소외를 당하는 모습이지만 2차전지라는 큰 섹터 내에서 전고체 배터리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몰렸는데요.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수스페셜티케미칼이었습니다. 이수스페셜티케미칼을 중심으로 어제 전고체 배터리 종목들 쪽으로도 매기가 확산됐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이수스페셜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29.87%로 상한가 기록해내면서 25만 3,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었던 5가지 종목군들인데요. 가장 상단에는 새내기 종목이죠. 스튜디오 3위기 어제 신규 상장한 이후에 100% 넘게 올랐습니다. 121.67% 상승한 39,900원을 터치했고요. 아래로 보시면 현대힘스와 엔캠, 신성델타테크 그리고 HLB까지 이렇게 나머지 종목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성델타테크 초전호재 관련 종목으로 최근에 다시 한번 급등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1.66% 하락하면서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따라서 종가 확인해 보시면 10만 원 선에 간당간당하게 걸쳐 있는 모습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HLB가 4.37% 상승했고요. 엔캠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내에서 최근에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도 9.4% 상승한 20만 9,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군들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살펴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로는 이수스페셜티케미칼을 살펴볼 텐데요. 어제 정규장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해냈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이수스페셜티케미칼을 중심으로 전고체 배터리 종목들 쪽으로 어제 매수세가 많이 몰렸다는 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전 2가지 모멘텀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최근 국내 연구진이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활용될 복합 고체 전해질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쪽 전고체 배터리 종목들 쪽으로 다시 한번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화재 위험성은 낮기 때문에 완성된 2차 전지, 또 꿈의 배터리로 불리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인데요. 이쪽으로 이 기술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연구진의 이러한 좋은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도 함께 개선이 된 겁니다. 전남대 연구진은 이 다공성 구조를 활용해서 양산 가능성을 높인 차세대 복합 전해질을 개발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전남대 교수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와 견줄 수 있는 수준에 올라섰다며 전고체 배터리 제조 공정을 단순화하는 데 큰 성과를 거뒀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가장 앞서면서 지난해 4분기 이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고객에게 전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또 한 번 개선이 된 건데요. 전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 SDI는 지난해 4분기 고객에게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프리미엄 배터리 제품인 피오 같은 경우에도 올해 1월부터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봤고요. 양산에 돌입을 했고요. 미래 수요를 위한 증설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키워드가 어제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종목들을 확인해 볼 텐데요. 삼성전자가 어제 강보합권 수준을 기록을 했고 SK하이닉스는 무려 4% 넘는 상승 탄력을 받았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한 흐름을 나타내주면서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어드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글로벌 IB인 골드만삭스가 엔비디아를 향한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까지도 다시 한번 제시가 됐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엔비디아의 향후 12개월 목표 주가를 이전에 625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현재 주가 수준에서 추가로 21%가량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고 본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용 GPU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지속이 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를 밀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2025년과 2026년에는 엔비디아의 수익 전망치를 평균 22% 상향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등이 AI 사업에서 수익화 조짐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AI 열풍으로 큰 수익을 창출하는 동안에 이 반도체 제조에 뒤처진 인텔이라든지 다른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지지부진하다는 점도 엔비디아 쪽으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IB 기업인 골드만삭스에서 엔비디아를 향한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함에 따라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까지 형성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어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스튜디오 삼익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 삼익은 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전일장 121.67% 상승한 39,900원을 기록하면서 4만 원 선을 눈앞에 두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스튜디오 삼익은 상장 첫날에 12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던 이 공모주 열풍을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공모주 열풍에 대한 기대감을 또 한 번 올리는 이벤트가 어제 이렇게 스튜디오 삼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이 상품 기획부터 출시까지 한 달 만에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획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이 D2C 물류 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능력이 최대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어제 신규 상장한 날 이러한 성적도 좋았다는 점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시간의 거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5가지 종목군들 살펴볼 텐데요. 서현탑 메탈이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서현, 디모와 샘CNS, 서현 이화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중에서 3가지 종목들이 모두 다 서현 그룹주라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가장 상단에 서현탑 메탈이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나머지 서현이라든지 서현 이화까지도 탄력을 받으면서 서현이 9.9% 상승한 1210원을 기록했고요. 서현 이화도 시간의 거래에서 5.92% 상승한 23,250원을 터치했습니다. 나머지 디모아라든지 샘CNS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소식이 있었는데 다모아 같은 경우에도 시간의 거래에서 9.77%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었죠. 이 디모아는 지난달 결정한 감자 결정을 취소한다고 공시하면서 어제 장에서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9%대 강세 흐름을 기록했고요. 샘CNS 같은 경우에는 오송 신공장을 2월에 준공을 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었고 HBM AI 패키징용 세라믹 사업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하면서 기대 심리를 높였습니다. 네, 이어서 시간에서 하락했던 종목군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상단에는 스튜디오 삼익이 있는데요. 시간의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9.9% 하락한 35,950원을 기록했습니다. 앞서서 정규장 종목들을 확인해 보면서 이 코스닥 시장에서 스튜디오 삼익이 어제 신규 상장을 한 이후에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차익 매물이 빠르게 빠져나갔고 결국에는 시간의 하한가를 기록한 상태로 35,000원 구간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제주은행 9.7% 하락한 12,200원을 기록했고요. 원익홀딩스가 시간에 4.72%의 하락세를 기록한 가운데 위메이드가 어제 마이너스 4.5%를 기록했고요. 하나투어가 3.95% 내린 63,2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하나투어 여행 관련 종목이죠. 전일장 사실 이 정규장에서는 여행 관련 종목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들어갔고 특히나 항공주들이 주목을 받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 시간의 거래에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3%대 조정을 받았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또 게임과 관련해서 위메이드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4.5% 하락하며 마무리 지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군들과 하락했던 종목군들 확인해 봤는데요. 이어서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현그룹주들을 함께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잠시 언급을 해드렸지만 서현탄메탈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시했는데 그 실적이 호실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서현그룹주 쪽으로도 투자 심리가 좋아졌고 매수세가 일제히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서현탄메탈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7.5% 증가했습니다. 69억 4,915만 원을 기록했고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5.4% 늘어난 1,730억 5,283만 원을 기록한 가운데 순이익은 171.6% 증가한 69억 4,598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금형 수주 증가에 따른 수익성 증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시간을 거래해서 서현탄메탈, 서현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서현이화가 5.92% 상승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에서는 어떠한 특징 종목들이 있었을지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음으로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입니다. 뉴욕 증시 간밤에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살펴보시면 약간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친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은 꺼지고 있지만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이보다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다라는 이런 또 좋은 모습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도 상당히 다른 행보들을 기록했는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특징 종목 어디에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무려 정규장에서 30%나 급등했고요. 2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팔란티어 어제 시간에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AI 관련 수요에 힘입으면서 4분기에 컨센서스를 웃도는 실적을 냈기 때문인데요. 일단 민간기업용 정부용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 늘어난 6억 8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월가의 컨센서스가 6억 300만 달러였기 때문에 이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 매출액은 6억 1,200만 달러에서 6억 1,600만 달러, 올 한 해의 매출액은 26억 5,200만 달러에서 26억 6,800만 달러 정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1분기 매출은 분석가들 전망보다는 다소 적지만 연간 매출 전망치는 분석가들의 이 전망치를 뛰높았다는 점에서 조금 더 포인트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이익도 좋았습니다. 이 분석가들이 주당 이익을 3센트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주당 4센트 정도의 순이익을 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 CEO는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을 살펴보시면 미국이 민간 기업들의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난해에만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600개의 민간용 파일럿과 부트캠프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AI 수요 폭증과 더불어서 팔란티어 역시나 하나의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에서도 관련 업체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팔란티어가 AI 빅데이터 관련 종목인 만큼 빅데이터 쪽으로 함께 묶어봤는데요. 더존비전, 오픈베이스, 소프트젠, 데이터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있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더존비전만 이 실적과 관련돼서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흐름인데요. 다른 종목들까지 매기가 번질 수 있을지 오늘 팔란티어 쪽으로는 어디에 반응이 올지 조금 더 넓혀서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보겠습니다. 도요타모터스가 7.8% 상승하면서 21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세 가지 긍정적인 호재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 도요타 자동차의 시가총액이 일본 기업 최초로 50조 엔을 돌파하면서 28년 만에 5배까지 불었다고 합니다. 도요타 자동차 그룹의 계열사 품질 인증 부정 문제가 최근에 불거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매입과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는 모습이 이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 도요타 자동차는 엔화약세와 고마진 자동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호조로 인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고 하는데요. 3월로 끝나는 회계연도의 이익 예측을 이전 예상 4조 5천억 엔에서 4조 9천억 엔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마감된 3분기 도요타의 영업이익은 1조 6,800억 엔으로 레피니티브 여론조사 평균 이익치인 1조 3천억 엔을 뛰어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호재는요. 미국 공장에서 이 미국 시장을 겨냥해서 새로운 순수 전기 3열 SUV를 생산하기 위해서 켄터키 공장에 13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호재를 보시면요. 대만의 TSMC의 일본 벤처에 출자한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TSMC는 이를 기반으로 일본 내 이 공장을 건설하게 되면서 2027년 말까지 6나노미터의 칩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도요타 자동차가 출자에 나서게 된 이유는 결국 안정적으로 칩 공급을 받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공급과 관련된 이슈까지 해소하게 되면서 세 가지 겹호재로 오늘장 상승하는 흐름이 펼쳐졌습니다. 국내 자동차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국내 완성차 기업들은 최근에 저PBR 관련 종목들로 묶이게 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다만 전일장에서는 시장 분위기와 더불어서 함께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가파르게 올라왔던 기아의 경우 5% 정도의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현대차에 대해서는 좀 여력이 있다는 분석들도 있고요. 1% 정도의 하락세로 좀 제한적인 모습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도요타의 호재와 더불어서 이렇게 현대차와 기아 주가의 흐름은 어떨지도 함께 연결지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이 종목 22%나 급락하는 흐름으로 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같은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기업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제니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서 한 발언을 보시면 상업용 부동산 이슈로 인해서 일부 기업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부 은행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고 하는데요. 일부 주주들은 그리고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가 상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해서 부실을 숨겼다며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도 주가에 악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일단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를 보시면 지난달 31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4분기 예상치 못했던 순손실을 발표한 데 이어서 배당금의 대폭 삭감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만 40% 넘게 폭락하는 흐름이었고요. 이 전일장에도 10% 정도 급락하게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여파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재택근무가 늘어나게 되면서 공실률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들이 대출의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사례들이 속출하면서 은행들이 관련 대출을 손실 처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지금 글로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국내에서는 리츠주들 보겠습니다. 역시나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종목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보시면 SK리츠, JR글로벌리츠, ESR, 캔달스퀘어 리츠, 롯데리츠 등이 있는데요.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최근 몇 개월간은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들을 기록했었는데요. 리츠 관련 종목들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도 오늘장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의 특징 종목들 국내 증시와 함께 연결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